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자서명법 통과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공략합니다. 이더리움 2.0 출시가 또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코리아는 자금 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옥타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대표와 일부 임원진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자서명법 통과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공략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본인인증 공동 브랜드 패스를 기반으로 한 사설인증서 사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첨단 기술을 통한 인증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는데요. 2012년 말 정부에서 본인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휴대전화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초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하던 방식을 앱 기반으로 개선했고 2018년 패스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패스를 통한 본인 인증은 고객이 소유한 휴대전화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보안성이 높고 블록체인과 양자 암호 통신 등을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통 3사에 따르면 패스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2,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증서 발급 건수는 연초 1,000만 건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말에는 2,00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 대한 사설인증서 발급 비용을 완전 무료화해 공인인증서 대비 고객 부담을 줄인 정책과 언택트 문화 확산 영향으로 모바일 인증이 늘어난 사회 분위기가 패스 인증서의 빠른 성장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설인증서 기반의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출시가 또 연기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수의 개발자와 클라이언트는 지분증명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 업그레이드 일정이 다시 조정되면 출시가 또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2.0은 확장성 해결 방안인 샤딩과 포스 채굴 방식을 도입하는 캐스퍼 등을 통해 합의 알고리즘 변화 등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 이더리움의 안정성과 경제성, 보안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업체, 코인폭스의 창업자 엔킥가우어는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보다 관리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며 이더리움은 합의가 더 많은 다중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어 복잡성이 더 가중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참여해 블록체인 데이터 저장과 블록 검증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더리움 샤딩 개발업체 프리즈매틱 랩스 소속 개발자이자 이더리움 2.0 코디네이터 데니 라이언 역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다중 클라이언트는 출시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다중 클라이언트를 보유하는 것은 필수여서 어쩔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네트워크 안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전환 시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이 무리하게 이더리움 2.0을 출시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코리아는 자금 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옥타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옥타솔루션은 자금 세탁 방지와 위험 기반 평가 관리를 하는 업체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리아는 옥타솔루션의 WLF, 와치 리스트 필터링,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과 KYC, 고객 신원 인증 관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우선 실명 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진행하고 테러리스트 및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 단체를 찾아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이낸스 코리아 회원 가입을 차단하고 거래 중지를 조처합니다. 이후 문제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KYC를 하게 되며 여기에는 자금 세탁 가능성을 점수로 측정하는 위험평가 과정이 포함됩니다. 위험평가 점수가 낮으면 기본 고객주의 의무 항목으로 고객 실사를 하고
높게 나오면 기본 확인 항목 외에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주의 의무 항목으로 고객 실사를 합니다. 바이낸스 코리아 관계자는 FATF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준법 전문기업 옥타솔루션과 손을 잡게 됐다며 현재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KYC 절차와 요주의 임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보안 전문 기업과 협업도 지속해서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한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 공모 사업에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선정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 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면 배터리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조작이나 해킹이 불가능해 신뢰성과 안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개소한 제주 테크노파크 전기배터리 산업화센터에서 수거하는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후에 등급을 부여하고 폐기와 출고까지 모든 이력 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관리하는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성능 평가 기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올해 3월 말 기준 18,800여 대가 등록된 상태이고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지 8년이 지나 차량의 배터리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재사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업체나 재사용기관에서 활용할 배터리 데이터 표준화를 수립하고 배터리 전주기 데이터 생성과 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배터리 유통 이력 서비스 구축으로 신뢰 확보는 물론 축적된 배터리 빅데이터를 통해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대표와 일부 임원진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음은 코인제스트의 출금 정지 사태로 인한 피해자 76명이 코인제스트 설립회사 제스트 CNT의 대표 전종희 씨와 등기 이사 4명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모음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거래소 고객들이 보유 중이던 원화 포인트를 임의로 코즈 시그니처 토큰으로 변경해 사전자 기록 등 위장 및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인단 중 2명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정으로 출고 이체 등의 행위도 포착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ICO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됐습니다. 모음은 코인제스트에 지분을 투자했던 한빛소프트의 대표이사이자 코인 발행회사 그릴라이트의 김유라와 같은 회사 고문 김영만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소인단에는 코인제스트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받은 고객들은 제외됐으며 약속한 기간까지 변제가 되지 못하면 차용증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음 측은 출금 정지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민사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인제스트는 지난 3월 24일 이용자들에게 원화 대신 자체 발행 토큰 코즈 시그니처를 지급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원화 보유자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행동입니다. 원화 보유 고객 11,838명 중 응답 고객은 1,171명이었고 응답자 중 53%인 찬성 620표, 반대 551표로 47%였습니다. 미응답자는 16,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업계는 코인제스트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